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좋아한 적이 있긴 한가? 내가 뭐가 부족했지? 그동안 우리 관계는 다 가짜였던 거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느 게 그나마 더 나은지 구독자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20년 지기 절친입니다. 나에게 사기를 1억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만 아는 지인입니다. 나에게 사기를 2억을 쳤습니다. 어느 상황이 더 힘들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신가요? 금액만 놓고 보면 2억이 더 큰 피해잖아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친이 사기친 1억이 더 속상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요, 절친이 사기친 1억은요, 단순히 1억 원 돈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배신당했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상처, 그동안의 관계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그런 상실감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는 거죠. 심리학자인 잔호프 불만은요, 이를 기본 가정의 붕괴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렵죠? 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명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두 번째, 삶은 의미가 있다. 세 번째,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깨질 경우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친한 관계에서 배신은요, 바로 이 기본 가정을 깨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배신당했을 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이며 감정이며 관계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좋아한 적이 있긴 한가? 내가 뭐가 부족했지? 그동안 우리 관계는 다 가짜였던 거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예전에 오셨던 외래에서 만난 40대 중반 여성분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15년 지기 친구한테 수천만 원대 사기를 당했거든요. 의아한 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시는 거예요. 오직 진심 어린 사과만을 기다리면서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데 그 친구가 제발 진심으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계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을 수 있냐? 다달이 돈 100만 원씩이라도 갚아라. 그럼 내가 기다려주겠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구독자님들 예상했던 대로 사기꾼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이분은 계속 본인의 15년 지기 사기꾼 친구를 변호하는 거죠. 원래는 정말 착한 애예요. 지금은 본인 형편이 어려워서 저러는 거예요. 그 애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만 해줘도 제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선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에서 생기는 마음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현실은요, 그 친구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실제 현실은요, 그 친구가 나를 사기쳤다는 거죠. 이런 인지부조화의 갈등 속에서요, 그분이 보인 방어 기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걔가 나에게 사기친 게 아니야. 돈을 잠시 빌린 거야. 곧 연락이 올 거야. 내가 기다리면 돼. 두 번째는요, 가해자를 위한 변명을 만들죠. 지금 그 친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 뿐이야. 원래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뭔가 그 친구에게 딱한 사정이 있을 거야.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탓하죠. 내가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더 일찍 알아챘어야 됐는데 그동안 내가 뭘 부족하게 대해줬나? 내가 그 친구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이 그 친구가 진심 어린 사과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귀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과를 받아야지만 그래도 우리의 15년 우정이 완전 거짓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은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 차원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2022년 5월에 발생했죠. 테라루나 사태입니다. 코인 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많은 기존의 투자가들이 이건 일시적 현상일 거야 이러면서 더욱더 코인을 매수를 했죠. 더 심각한 건요, 권도영 대표가 도주한 후에도 이런 믿음이 지속되었다는 거죠. 권도영이 꼭 돌아와서 우리를 구제해 줄 거야. 이건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곧 테라 2.0이 나올 거야. 지금 루나코인 사서 모으면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들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거죠. 전문가들이요, 회복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는데도요, 그들은 믿지 않았죠. 부정적인 뉴스는 무시하고요, 희망적인 소식들만 골라서 귀에 담아 듣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선택적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집단극화라는 현상이 더해지게 되면요, 더욱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죠. 비슷한 생각을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막 티키타카를 하면서 그 생각이 점점 더 진해지고 굳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런 선택적 평양, 집단극화 현상이 두드러지죠.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 특정 연예인의 팬들이 모이는 갤러리,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된 채팅방, 이런 곳에서는요, 뭔가 다른 의견은 철저히 배척되고요, 자신의 신념에 맞는 의견만은 채택되고 공유가 되죠. 특히 주목할 거는요, 이런 커뮤니티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점점 더 극단화되어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처음에는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카페는요, 특정 지역 부동산만 옳다고 믿는 카페로 변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지역의 어느 특정 단지만 맹신하는 카페로 다시 또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더 극단적이 됩니다. 정치 커뮤니티는 더 심각하죠. 지지하는 정치인의 범죄나 비리가 드러나도 뭐라 그래요? 음모다, 피해자다, 적폐수사다, 이런 말 하면서 진실을 외면하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집단의 정설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40대 중반 여성분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그 흐린 눈을 맑은 눈으로 떠야 된다는 거죠. 15년 지기 친구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 내 친구가 정청조 같은 인간이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돈을 갚겠다는 거짓된 약속에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요, 재빨리 소송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이다. 데미안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 문학소녀였거든요. 그때 데미안 책을 한 3독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책이죠. 이 구절 또한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프락사스가 뭐냐면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착한 사람은 남을 배신하지 않아. 가족은 서로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야.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이 와. 이런 단순하면서도 당연할 것 같은 믿음들은요, 언젠간 깨지게 됩니다. 그 믿음들이 깨지면서 우리는 세상의 복잡성과 만나게 되죠. 알을 깨고 나오는 새가 되는 거죠. 내가 믿던 어떤 세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깨진 세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상처를 딛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미련한 사람들은요, 깨진 세상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삽니다. 마치 깨진 거울을 본드로 붙이면서 이건 절대 안 깨졌어 막 이러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사는 거죠. 가해자의 사과를 기다리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죠. 이미 무너진 관계인데요, 복구하려고 애쓰면서 세월을 낭비하죠. 현명한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하죠. 그들은요, 자신의 세계관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독이 되는구나. 이 상황은 나를 망치는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굳건한 세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현실을 부정하면서 억지로 부여잡고 있는 어떤 낡은 세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혹은 내가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쪽의 한 면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 낡은 세계관 혹은 편향된 시각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자는 거죠. 일종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세계가 깨지는 거는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부모가 혹은 내 배우자가 인성이 별로인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 최애가 인성 쓰레기라는 것을 이제는 알자는 거죠. 또 내가 믿는 종교가 사이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을 깨냐면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깨진 알껍질을 부여잡고 있을 것인가, 혹은 새가 되어 날개를 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갈 것인가, 이것은 구독자님들 각자의 선택입니다. 성숙하게 나이가 든다는 건 기존에 있던 세상이 깨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수정 보완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독자님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는 새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